투자와 커뮤니티, 그래서 부를 지키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제 투자가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요. 네, 그것이 이제 투자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지고 이제 책 전체 요약인데요. 이 책을 보면은 이 앞에 이게 부자들의 투자 비법 5단계라고 또 나와 있어요. 혹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아시나요? 떠올려보세요. 1단계. 이 5단계가 있는 걸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걸 보고서 저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이제 투자 비법 5단계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5단계를. 네. 첫 번째는 이제 투자의 시작과 끝은 이제 자신을 통제하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자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통제하는 게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유형의 투자자가 되길 원하는지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세 가지 중에 어떤 유형으로 하실 건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강력한 사업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업가이자 투자자가 되는 그런 내용의 책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게 됐을 때 이제 궁극적인 투자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용기 있는 자만이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다. 이게 5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일반 투자자랑 부자 투자자를 나눠서 접근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고 갖고 그다음 이제 오르기만을 기도하는 게 이제 일반 투자자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자 투자자는 이제 사고 갖고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이상의 것이 이제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투자의 시작과 끝은 이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게 1단계죠. 그래서 이제 먼저 투자를 하는 이유부터 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는 이제 상품이나 절차가 아니라 이제 계획이라고 하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보통 이제 투자라고 생각하면은 어떤 뭐 종목이나 어떤 상품 아니면 어떤 뭐 굉장히 복잡한 어떤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 계획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는 것은 이제 되게 신나고 재밌는 과정이 아니라 되게 단순하고 지루한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자신에게 맞는 이제 투자 계획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투자는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자신이 스스로 자산이 되거나 아니면 부채가 되는 게임이 이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산을 모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자산이 되어서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제 자산을 사는 자산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산을 사는 자산이 이제 스스로 자기 자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과 보상을 평가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투자자랑 이제 가짜 투자자 얘기를 나오는데요. 그래서 진짜 투자자는요, 대비를 하고요. 그리고 가짜 투자자는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진짜 투자자가 대비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공부. 네, 공부 맞아요. 보험도 네,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네, 교육, 경험, 그리고 여분의 현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이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좀 느꼈어요. 이런 네, 그래서 아까 대답에서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자들이 이제 파산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하면요. 이제 지출을 통제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이 생긴다고 해서 안정감이 증가할까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돈이 생긴다고 해서 이제 금융 IQ가 높아질까 하면 그것도 당연히 아니고 오히려 더 멍청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밖에 나가서 물 쓰듯이 돈을 쓴다고 하고요. 역시. 네. 거기다가 이제 일부 친구들과 친척들이 다가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이제 슬금슬금 빌려주다가 이제 자기 돈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좋은 비용과 나쁜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좋은 비용에서 이제 앞으로 더 부자가 될지 아니면 거지가 될지 보려면 금융상의 지출 내용을 보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부자로 만드는 지출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지로 만드는 지출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부자로 만드는 지출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이고요. 그래서 자신의 발전에 쓰이는 지출들이 있겠죠. 그래서 책이나 강의, 세미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나쁜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는 자신의 효용에 쓰는 지출.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 요트나 부유한 집, 자동차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뭐 이제 만약에 이제 요트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부유한 집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거나 이제 자동차 사업을 한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자신의 효용에 대한 지출은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한 소비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 책에서는 약간 이제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었어요. 그 낮은 소득과 높은 지출이라고 하면은 뭔가 안 좋은 내용일 것 같잖아요. 네. 근데 이제 책 내용 중에 낮은 소득과 높은 지출이 이제 왜 부자가 되는 걸 좋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럴까? 네, 이것도 질문을 드려볼까요? 일단 여기서 정확하게 딱 나와 있지는 않는데 전제 낮은 소득 부분은 좀 노동소득을 최소화한다고 좀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 현금 흐름을 통한 좀 여유 시간을 확보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높은 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지출이 다시 수입으로 돌아오는 좋은 지출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시로는 이제 지출이 다시 수입으로 돌아오는 예시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 교육을 듣고 투자를 해서 이제 투자 수익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 교육을 듣고 사업을 해서 이제 사업 수익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는 좋은 지출로 점점 더 부자가 되고 일반 사람들은 나쁜 지출로 점점 더 가난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어떻게 많은 돈을 벌지에 대한 계획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캐시플로우의 영역이죠. 그리고 그 돈을 벌기 전에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도 있어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돈을 일단 많이 벌고 난 다음에 그 돈으로 이제 뭘 할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으면은 번 것보다 더 빠르게 돈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돈이 생기기 전에 이 책에서는 이거를 꼭 하라고 하거든요. 그게 뭘까요? 이 책에서는 많은 돈이 생기기 전에 부동산 투자하는 법을 이해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는 거죠. 부동산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 그래서 저도 이 책이 좀 저는 약간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게 이제 책이 굉장히 구성이 논리의 흐름으로 딱딱딱 되어 있다기보다 좋은 조언들이 이렇게 파편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이제 다른 챕터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비활성 소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동 소득이라고도 하고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는데 이 비활성 소득의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결국 이제 계속 현금 흐름을 낳아주는 그 자산이 결국 부동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비활성 소득의 뭐 다른 것들로는 뭐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거 대비해서 이제 부동산이 훨씬 더 비율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의 본질이 무엇이길래 이제 자동소득이 가능한 걸까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시작할 때도 한번 다뤘었죠. 그래서 생산의 3요소는 토지와 자본 그리고 노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토지가 이제 부동산을 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의 속성은 어떤가 하면요. 이제 인류에게 옥리 원으로 있는 희소성이고 그리고 이제 인류라고 하는 존재가 살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 요소입니다. 그래서 삶의 영원한 근간인 토지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눈은 장사로 일으키고 땅으로 지킨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좀 많이. 그냥 이거는 지금 아니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이 이제 막 사업 관련 사람은 계속 출두를 해가지고 네. 그러다 나는 경우가 있어서 부동산 사버리면 못 쓰게 돼 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진짜 전업 투자자도 그렇고 사업 크게 하는 분들도 그렇고 그 부동산 투자하는 이유가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걸 유지하려고 잘 들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되게 함축되어 있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키는 건 땅의 역할이고 근데 이제 돈을 벌고, 그러니까 일으키는 그 역할은 이제 장사다. 그러니까 이거 장사가 더 확장되면 사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돈벌이랑 그러니까 지키는 건 좀 별개의 영역이다라고 좀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래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제 그 앞으로 많은 돈을 벌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하고, 이 부분은 이제 돈은 장사로 일구고요. 이제 그 돈을 벌기 전에 그것으로 무엇을 할지에 대한 계획은 이제 땅으로 지킨다는 계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저의 자기소개를 간단히 해볼게요. 저의 이제 과거 부동산 투자 이력인데, 저는 이제 옛날에 이제 실패기가 있었어요. 실패하던 시기였는데, 예전에 이제 살던 집을 경매를 당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운영하던 이제 학원도 경매를 당했어요. 네. 그리고 이후에 또 이제 그 가족들이 기획부동산에 당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신혼집 빌라를 매우 비싸게 샀었어요. 가지고 왜 실패했을까 이 고민을 했을 때, 네, 이때는 이제 제 인생에 커뮤니티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누구나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실패기를 거쳐서 이제 도전기에 들어서게 됐는데 도전기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부동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학원도 다니고 네, 커뮤니티도 참여하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부동산을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2017년에는 이제 월세 200도 달성하면서 현금 흐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파트 갭 투자를 통해 가지고 이때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뀐 게 이제 돈을 많이 저축하는 것보다 아파트 하나하나 모으는 게 하나의 저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하나 모을 때마다 네, 그래서 그 아파트는 이게 계속 가치가 떨어지지 않고 어쨌든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로 저축을 하는 게 진정한 저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2018년에는 이제 공간임대업을 시작하면서 현금 흐름을 더 확장하고 강화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월세만 받아가지고는 이제 퇴사가 힘들다고 생각을 해서 공간임대업으로 확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풍기. 그래서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 때였는데 그때를 맞아서 이제 퇴사도 하고
그리고 좀 부동산 전업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공간임대업은 한 30건 정도 달성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한 20건 넘게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싶은 어떤 그런 이상적인 자산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고민의 끝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자 경력이 좀 되다 보니까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나니까 이제 비트코인은 인류한테 한테 좀 지구와 같은, 그래서 비트코인이 굉장히 부동산이랑 비슷한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닫고서 원래는 이제 아파트로 저축하는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으로 저축하자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부는 이제 장사로 일으키고 이 부분이 이제 캐시플로우고요. 그리고 이제 땅으로 지킨다. 이 부분이 에셋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로 부를 지키는 비결은 이제 바로 부동산이고요. 이유는 부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엔드포인트가 왔어요. 그래서 이 엔드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서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 부를 담는 그릇일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의 비결은 부의 시작과 끝이 이제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투자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근데 처음에 이제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커뮤니티가 있기 전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가짜 투자자는 예측을, 그리고 진짜 투자자는 대비를 하는데, 이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교육과 경험, 그리고 여분의 힘듦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발전에 쓰이는 이제 좋은 지출을 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으로 부는 이제 땅으로 지킨다. 이게 이제 투자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해선 커뮤니티가 필수적이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